자, 실판 보자. 실판 봅시다. 얘들아, 문제를 차분히 읽어야죠. 그쵸? 문제를 차분히 읽어야지. 선생님이 맨 처음에 뭐 수업을 할 때 그냥 뭐 확률분포 설명하고 정규분포 이거 설명하고 이러진 않잖아. 나 항상 용어 정리부터 하잖아. 그치? 이상 확률 변수라고 하면 확률 변수가 딱딱딱딱 떨어져 있어서 셀 수 있다. 연속 확률 변수는 해당 범위 안에서 확률 변수가 졸라 많으니까 셀 수가 없어서 넓이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연속 확률 변수다 라고 분명히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쵸? 그럼 눈이 있다. 그치? 눈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연속 확률 변수라는 단어를 봤었어야죠. 못 봤다. 자, 안과를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당장 월요일날 안과를 예약하세요. 안경이 나 진짜 근데 얘들아, 이렇게 너네가 뭐 잘못 읽었어 이런 것 자체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당연히 시험을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고 시험 문제 꼼꼼히 읽어야 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자세다. 그치? 이걸 단순히 실수로 취급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근데 고3이고 시험도 엄청 많이 봐봤던 사람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원래 쌓여가지고 니네 실력 만드는 거야. 니네 수능에서 만약에 이런 실수했어. 대학 가가지고 대학서 원서 냈대. 제가 원래 아는데요. 시험 문제 잘못 읽어가지고 연속하면서 못 읽어서 누가 받아주냐고요. 인생 그런 거야 원래.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웃으면서 내가 오늘 얘기를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내가 진짜 욕을 할 수도 있어. 자세가 잘못된 거야, 자세가.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틀리지 마. 이건 맞추라고 내는 문제지. 이런 거에서 걸려 넘어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공부한 게. 그죠? 자, 일단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문제에서 확률 변수의 범위를 봤었어야 하고요. 확률 변수 범위가 1부터 지금 3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해당 범위에서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정족분으로 가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k분의 1에다가 x-1 dx 한 개 얼마가 돼줘야 된다? 1 이렇게 돼줘야 된다. 또는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도 되고요. 그쵸? x 절편이 1인 직선을 그려주시고 그러면은 1부터 3까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죠. 사실 넓이로 가는 게 더 편하죠. 1참수니까요. 자, 그러면 가로 길이는 2가 되셔야 되고요. 그러면 세로 길이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1이 돼주시려면은 이제 여기가 1이 돼줘야 되겠지. 그래서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주기만 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3 넣어주시면은요 2 나누기 k 이 친구가 1이 돼줘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얼마가 된다? 2 뭔 3이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k 값은 이제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반에 킬러 문제 오고 킬러, 그치? 한 4명 맞춘다? 8번 문제 봅시다. 22명 중에서 4명만 통과. 전체절명의 킬러 문제. 자,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류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전류가 통할 수 있는 사건을 계산하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적어도 한 놈만 연결되면 전류가 통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제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류가 통할 확률을 계산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전류가 안 통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자,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전류 문제를 지금 그려서 좀 설명을 하면요. 자, 여기 스위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스위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이제 갈 수 있으려면은 여기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여기는 무조건 연결돼야 되는 거 맞죠? 연결돼야 되는 거 맞죠? 자, 제발 맞죠? 죄송해요. 흥분해가지고 지금. 자,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전류가 안 흐를 때를 생각하고 싶어요. 맞아요? 전류가 안 흐를 때. 그럼 전류가 안 흐르려면 여기가 열려져 있으면 무조건 여기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전류 절대 안 통하죠. 맞아요? 여기가 열려 있으면 여기서 열심히 전류가 흘렀어도 여기서 이미 길이 끊어져 있는 거야.
제 말 이해돼? 자, 그래서 일단은 전류가 안 흘러가는 상황은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눈빛이 깨지네요. 자, D가 열려있을 때는 100%입니다. 자,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D가 열려져 있을 때 확률을 계산합시다. 그럼 여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닫혀있든 열려있든 상관이 없고 여기가 열려져 있으면 무조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자, 그러면 스위치가 열려져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2분의 1 확률은 무조건 전류가 안 흐릅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D가 닫혀있을 때에도 전류가 안 흐를 수가 있는 거잖아.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래서 D가 닫혀있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D는 닫혀있으니까 2분의 1을 먼저 곱한 상태에서 자, 우리는 이제 여기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가 닫혀있어도 전류가 안 흐르려면 여기도 열려져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 여기는요? 둘 다 닫혀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 맞죠? 한 놈이라도 열려져 있으면 여기도 전류를 못 흘려요, 여러분들. 자, 제 말 이해되니까 지금 여기도 끊어져 있어야 되고 여기도 끊어져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끊어져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는 둘 다 닫혀있지만 않으면 무조건 끊어진 거 맞죠? 한 놈이라도 열려져 있으면 전류 못 통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둘 다 닫혀있을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쓴 말 이해돼? 즉 전체 1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여기 둘 중 한 놈이 열려져 있는 상태라서 전류가 안 흐른단 말이죠. 자, 제 말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 4분의 1, 16분의 3. 자, 이거는 16분의 8. 둘이 더해주면 16분의 11이고요. 그걸 전체에서 빼야죠. 자,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16분의 5. 쉽지? 자, 이해됐어 지금? 오케이. 전류가 안 흐를 사건을 계산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하더라고요. 알았죠? 전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알았지? 왜냐면 열려져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 케이스도 꽤 많이 쪼개줘야 될 때도 많아요. 여기가 여러 가지 병렬이 더 연결돼 있어. 더 복잡해지면 좀 전류 흐르는 사건을 계산하는 것보다 여사건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해. 안 흐를 때. 그건 어찌 보면 특수하거든. 그쵸? 여기가 완벽하게 다 끊어져 있거나 또는 여기 자체가 끊어져 있거나 이것만 생각하세요. 자,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분 문제도 보고요. 나머지 문제는요. 스스로 고쳐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20분 문제는 18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니까 18이랑 20번 엮어서 대표적으로 20번 문제 하나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에 저혈압, 고혈압 문제 기억하십니까? 그 문제 이제 변형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신발의 무게는 평균이 30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즉, 노멀리제이션 300,5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잠깐 조용. 소리 들려요? 죄송해요. 자, 근데 이 신발의 품질 검사에서 290g 이하인 것은 불량품으로 판정한대요. 그러면 신발 하나당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을 계산해줘야 돼, 말아야 돼? 계산해줘야죠. 매 신발마다 불량품이 될 확률은 이 노멀리제이션을 따라가는 분포에서 290 이하인 확률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한 신발마다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한 신발당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확률값을 계산하는 게 먼저 첫 번째 스텝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Z로 이제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290에서 300 빼주면 마이너스 10에다가 5 나눠주면 마이너스 2죠. 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정규 분포표에서 이 마이너스 2 이하 지역은요, 여기 0.5라는 지역에서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0.02. 그렇지. 즉, 하나의 신발당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확률은 0.02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500개의 신발을 검사하고 있대요.
그럼 매 신발마다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이 0.02로 고정되어 있지. 근데 2,500개지. 독립식이죠. 맞아요? 2,500개 신발 다 확인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바이노미날 2,500, 그 다음에 0.02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여러분들 이 바이노미날은 내가 여기 옆에 써놓은 확률이 불량품이기 때문에 불량품의 개수가 이 바이노미날을 따라가고 있는 거 맞죠? 항상 이렇게 독립시행 바이노미날 쓸 거면 어떤 확률 변수인지도 정확하게 니네가 따지는 게 중요해. 지금 불량품 발생 개수예요. 자, 됐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불량품인 것이 A개 이상일 확률이 7% 이하가 되는 값을 계산해라. 즉 P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았어요. 얘가 A 이상일 확률이 얼마? 7% 이하, 100분의 7 이하일 확률값 계산해주세요. 이 소리죠. 자,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분의 7 이하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0분의 7일 때 A값 구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00분의 7일 때 이 A값을 계산해 봅시다. 자, Z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A라는 친구에서 자, 우리가 이거 정규분포로 풀어줘야 되니까 노멀리제이션으로 근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노멀리제이션 2500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주면 평균값 나오는 거 맞죠? 그럼 2500에서 100분의 2 곱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25 곱하기 2, 50. 자, 맞나요? 그 다음에 50 곱하기 0.98 해주면 되죠? 그럼 49가 되실 겁니다. 그럼 7의 제곱 이렇게 나가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P 이제 정교화하고 있어요. 표준화. A에서 50 빼주고 나누기 7 때려줬을 때 이 녀석의 확률값이 100분의 7이 되는 그 A만 찾아주면 A의 최소값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A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는 100분의 7 이거 생각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뭐 이거부터 제가 계산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규 분포표에 정확하게 주어져 있잖아. 그치? 우리 7분의 A 빼기 50이라는 친구의 이상 지역의 넓이가 굉장히 조그만하려면 당연히 요 대칭축보다 오른쪽 지역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대칭축이 0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0.07이니까 여기는 0.43이 되겠지? 0.43에 해당하는 지역이 1.5인 거 지금 표에서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1.5가 돼야 된다 이 소리죠. 그치? 이거는 시험문제에 꼭 나온다고 그랬잖아. 교과서에도 있다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꼭 맞추셔야 돼. 이거 넘겨주시기만 하면 A값 나오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찾읍시다. 자, 나머지는 뭐 틀린 거 다 고쳐보시고요. 네, 이제 육모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육모 한번 우리 좀 연습해봐야죠. 그치? 첫 번째 단원부터 이제 조건부까지 6월 대비 모의고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의고사는 25분 드릴 거예요. 25분. 25분 드리되 플러스 5분까지 추가적으로 드릴 거고요. 제가 풀어보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됩니다. 1번부터 27번까지 좀 무난하게 잘 풀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2, 3. 자, 시작하면 할 거니까 풀지 마세요.